TV 김재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참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암담합니다. 이런 와중에 또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구로 이제 오시는데요. 우리 보수 지지자와 활동가들이 주말마다 모이는 박근혜 대통령 대구 달성군 유가면 사저. 이곳이 보수 세력의 성지가 될 것이라는 애초의 예상과 달리 보수 진영 여러 세력들이 서로가 선명성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가축장으로 변질될까봐 참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보수 세력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뭐 친박, 친윤 이래서 편가르기가 시작되면은 보수 분열됩니다. 걱정이에요. 그래서 참 큰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박정희 대통령 변호인 유영아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신병 치료 중인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날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을 해가지고 대구로 사저로 입주를 한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유영아 변호사께서. 그런데 우리 박 대통령은 퇴원 시에 서울병원에서 인사말을 한 후에 사저에 도착해서 메시지를 내시겠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사저는 박 대통령 부재 시에도 아주 수많은 지지자와 활동가들이 몰려와서 북새통을 계속 그렇게 이룬 곳 아니겠습니까? 18일 날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환영의 행사에는 아주 그냥 날씨가 엄청 궂은 날씨임에도 600여 명의 지지자분들 그리고 보수 인사들이 움직임을 했는데 앞으로 박 대통령이 이곳에 머무르면 그 인파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 박 대통령 사저가 보수 진영 세력 결집 또는 새 과시 역할을 하는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높게 일어날 것이다. 이게 결국은 좋은 것이냐? 이게 나쁜 것이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지금 현재 문재인 세력과 지금 너무 엄청난 그런 이견 차이가 생겨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최근에 사저 인근에서 보수 지지자 사이에 충돌이 아주 빈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 나오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보수의 성지가 아닌 세력 다툼의 장으로 변화할 경우에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자중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동안 보수 단체 집회가 열리거나 또는 인파가 몰리는 주말이면은 어김없이 지지자끼리 목소리를 높이고 말다툼을 하는 장면이 계속 목격되고 있어요. 이것은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8일 날 참석을 해가지고 연단에 올라갔습니다. 황교안이나 윤석열이가 틀게 뭐가 있냐? 둘 다 똑같은 인간들이다. 뭘 잘했다고 여기 왔냐? 강성 지지자들이 고함이 터져 나와요. 저는 여기서 이분들을 제가 뭐라고 비난하려고 시사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원진 지지하시는 분들 이렇게 극소수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난리 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를 끼치는 겁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가 당연히 연단에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탓하고 이런 거 할 지금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 정권이 우리 차기 대통령 당선자인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엄청난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분열하고 완전히 깨져버리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주먹 다짐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은 결론적으로 국민의 어머니 박근혜 대통령을 욕먹이는 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수 성향 유튜버들끼리 욕설을 퍼붓고 주고받고 막 이게 언론 방송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유튜버 분들께서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수들끼리 싸울 이유가 없어요. 이 보수 지지자들끼리 다툼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대구 사저 계약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중순부터 계속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아니, 지난달 13일인가요? 이때도 한 유튜버가 사저 인근에서 박 대통령을 구속시킨 윤석열을 절대 찍어서는 안 된다, 찍지 맙시다,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이것은 이 유튜버 이런 분들도 문제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끼리 싸우라고 지금 대통령,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사저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고 막 고함을 지르다가 도대체 누굴 찍자는 말이냐, 70대 지지자와 말다툼을 벌이고 난리를 핀 게 고스란히 유튜브에 그걸 내보내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사저 앞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입장을 밝힌 박근혜 서포터즈 민주당 인사들과 함께 환영 행사를 열기도 합니다. 이런 보수들끼리의 편가르기, 다툼, 이런 게 벌어지니까 그 틈새를 파고 들어와가지고 이런 광경까지 벌어졌던 엊그저께 지난 과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저를 찾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는 여기에 오는 사람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의 기항을 환영하고 편안한 노후를 바라는 마음인데, 일부에서는 입주 전부터 친박 선명성 다툼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불쌍스럽다. 이게 누가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거기에 오시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럴 수는 없죠.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니까. 다만 우리끼리 다툼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사저가 보수 갈등의 진원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김정 생각은. 특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기양 후에 자신의 사법 처리에 관여한 그런 윤석열 당선인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을 손들어 주실 것이라고 난 믿습니다. 앞으로 대구 사저가 보수 진영에 어떤 역할을 할지는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저로 들어오시면서 이제 메시지를 내실 겁니다. 그때 보수가 결집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 당선인인 윤석열 당선인을 보필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메시지가 나올 경우에 이분들은 어쩌려고 그래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윤 당선인의 성공을 비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약에 내실 경우에 갈등은 없어지겠죠. 잠식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윤석열 당선인 성공을 비는 메시지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김재구는 장담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느 분을 탓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성품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만약에 친박, 친윤 그런 갈등을 증폭시키고 또 보수 유튜버들이나 또는 그냥 조원진 우리공화당 같은 그런 당원분들이 계속 편가르기, 보수 갈라치기 이런 게 선동을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그분들만 도태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아주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미개스러운 나라도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취임식 하시는 날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을 하셔가지고 분명히 취임식 하는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석하신다. 이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화기애애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건대 윤석열 당선인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꼭 초청하셔가지고 아주 모든 것을 말씀하실 수 있고 다 툭툭 털어버리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저에 찾아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찾아가실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취임식 하시는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식장에 오셔서 함께 대한민국 국민한테 보여주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로 뭉칠 수가 있다. 통합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보수 유튜버나 또는 그 조원진 지지하시는 분들도 지금 거기 가셔가지고 싸우고 주먹 다툼하고 이러는 거는요 볼성 나와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나 몰라라 하고 우리끼리 그냥 깽판 부리자? 이것은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신 차려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저로 들어가시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가실 수 있게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김재원 최고의원께서 대구시장 출마합니다. 김재원 최고의원은 박근혜의 남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던 최측근에서 모셨던 아주 버릴래 버릴 수 없는 김재원 최고의원이에요. 이분이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그 각오가 분명히 있겠죠.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의중을 여기서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의원 대 김재원 최고의원 난타전 분명히 예상이 돼요. 엄청난 격돌이 두 사람이 일으킬 겁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 수가 113석이죠. 만약에 이제 국민의당하고 합당했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의석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석이에요. 근데 홍준표 의원은 본인 정치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대구에서 입법부에 잘 좀 해달라고 보내드렸는데 그 배지를 버립니다. 그리고 시장이 되겠다고 자기 정치하려고 갑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홍준표 의원 그 수십 년 정치 생활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2월 1일 날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천 지침으로 현직 의원과 무소속 출마 이력에 대한 막대한 페널티를 내걸면서 지금 김재원 최고의원 그리고 홍준표 현 의원 이 두 분이 격돌은 피할 수 없는 일이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본격적인 선거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아주 날선 신경전이 오가면서 벌써부터 시장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 정보 수집합니다.
이것도 불편해요. 우리 박 대통령께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석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의 힘에는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순간에 날려버리고 자기 정치하려고 대구로 내가서 시장 출마를 하겠다? 홍 의원 잘못된 거죠. 홍 의원이 먼저 김재원 최고위원을 저격을 하면서 포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홍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 과정 그리고 그 규정에 따라서 자신이 25포인트 페널티를 안고 당내 공천 경쟁에 임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어제 즉각적으로 성명을 내고 김재원 최고위원을 그냥 비난을 합니다. 이분은 홍 의원 이분은 남 때리기는 기가 막힌 분이세요. 때릴 이유가 없어요.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홍 의원은 성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번 공천 규정 신설을 주도한 특정 최고위원은 아침에 본인이 출마 선언하고 그 직후에 최고위 참석해가지고 유리한 규정을 요구해가지고 관절시켰다. 전혀 아니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런데 홍 의원이 뭐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느냐. 이해 당사자가 주도해가지고 표결에 참여한 것은 법률상 당연 무효 사유이다. 표결에 참석한 사람은 지방선거 출마를 해서는 안 된다. 홍 의원 왈. 공명정대해야 할 당권이 개인 사욕으로 분탕질 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오늘도요, 심판이 자기한테 유리한 룰을 정해놓고서 선수로 뛰면 승부가 선수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김재원 최고위원을 막 비아냥거립니다. 아니, 경선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홍 의원 그 경선 과정에서 하는 그 행태.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 사실상 김 최고위원을 특정해가지고 저격한 발언이죠.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21일 날 오전에 대구시장 출마 선언했어요. 그 이후에 김최고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공천 규정 의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당연히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김재원 최고위원 혼자 그거를 찬성한다고 해서 그게 통과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게 나는 대구시장 공천을 두고서 경쟁을 해야 할 최고위원이 공천 규정을 통해서 유력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에게 거대한 페널티를 부과했다. 그래서 홍 의원은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이게 이제 사실상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공천 관리 규정을 의안으로 상정을 했고 이준석 당대표가 상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최고위원으로서 토론을 하고 표결에 참여했을 뿐인데 이걸 가지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마치 최고위원을 선동해가지고 이렇게 몰아붙였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준석 당대표가 공천 관리 규정을 의안으로 상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이 결정한 대로 따를 생각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홍준표 의원이 트집을 잡으면서 일이 커진 거예요. 왜 홍준표 의원은 25%의 감점을 받아야 되느냐. 홍준표 의원이 당을 탈당해가지고 무소속 출마한 부분은 감점 15점입니다. 그리고 10점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점 감점을 받아가지고 출발하니까 경선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트집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최고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김재원은 확실하게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또 여기 이준석 전 대전 MBC 사장, 이 사람도 이제 여자분인데 이분도 경선에 이제 뭐 자기가 뭐 출마하겠다 했는데 뭐 이런 분들이야 뭐 당연히 내 생각에는 경선에 떨어질 것 같고, 권영진 시장은 현직의 강점을 10분 활용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서 수건사업 해결을 요청하는 등 광복 행보를 돌입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구시장 이번에 됩니다. 난 장담해요.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아마도 말씀 안 하시겠지만은 거기 개입을 하진 않을 겁니다. 중립을 지키실 겁니다. 다만 대구 시민들의 생각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셨고 억울함이 있고 이런 거를 그 대리인으로 김재원 최고위원이 출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몰표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힘을 위한다면 홍준표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 현역으로서 남아있는 게 낫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김재구의 바람입니다. 어쨌든 뭐 홍 의원님은 홍 의원님대로 자기 정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계속 퍼붓고 계신데 이거는 정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집권여당에서 지금 얼마나 날뛰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완전히 그냥 사람 취급을 하네요. 이런데 우리 야권의 현역 의원이 여기에 방어를 하고 이 윤석열 당선인 정부를 보탬을 주는 게 아니라 자꾸 마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것이고요. 오늘 또 보십시오. 지금 청와대 그리고 현재 집권 여당 또 문재인 대통령 횡포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윤석열 당선인 공약인 대통령 직무실 이전을 노골적으로 본인이 희의를 주재하면서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그런 카멜레온적인 그런 발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에 북한의 도발에 침묵을 했던 사례들이 지금 회자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날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요. 대통령 인수위원회 운영 경비를 의결했지만 윤석열 당선인 공약인 대통령 직무실 용산 이전 예산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번에 국무회의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경제 그리고 국민 안전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 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 기가 막힌 말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5년 동안 지금 국민의 안보, 안전 한순간도 빈틈없이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느닷없이 윤석열 당선인 용산 이야기가 나오니까 얼추당토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거론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실 이전 공약에 제동을 거는 것밖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 어제도 그랬잖아요. 어제도 대통령 직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NSC를 직접 주재를 했어요. 그리고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리고 대통령 직무실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NSC를 주재한 것은 매우 없었던 일이에요. 아니 이거 가지고 NSC까지 주재할 정도의 비상사태입니까? 대한민국이? 당선인께서 청와대 안 가고 용산으로 직무실을 옮기겠다. 이게 무슨 NSC를 주재할 정도의 비상사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두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보여왔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다시 언론, 방송, 국민들에게 엄청난 이슈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 말이죠.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가지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대통령 직무실 이전에 국가 안보를 거론한단 말이죠. 이게 자격이 있는 겁니까? 대통령 직무실 이전하다는데 비상사태다. 도대체가 이해한 거는 뭐가 납득이 안 가. 우선 북한의 도발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NSC를 주재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문 대통령 임기 동안 북한의 수많은 도발이 있어 왔었지만 문 대통령이 NSC 주재를 했던 것은 딱 12번밖에 없습니다. 5년 동안. 그런데 아니 북한 도발을 해도 안 했던 것이 더 많아요.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으로 직무실을 이전한다니까 비상사태다 라는 건 어불성설이죠.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나흘 만인 2017년 5월 14일 날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같은 날 21일 날 이날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게 도발입니다. 이런 엄청난 도발을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NSC를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되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인 2017년 5월 22일에 연차를 내고 경남 양산 사저로 내려가서 쉽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아니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했던 날 그날 NSC 주재 안 열었어요. 대한민국 재산이 몇백억이 1분, 2분 정도에 완전히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NSC 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 삼았죠. 그리고 남북 연락사무소로 폭발을 했죠. 이게 2020년 6월 16일에도 NSC가 소집이 그때는 됐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문 대통령은 주재를 했는데 NSC 주재를 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회의를 그 사람이 주재를 했어요. 문 대통령은 여기에 메시지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지금 당선인 윤 당선인께서 국방부로 직무실을 이전하겠다. 그러니까 비상사태다.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가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보십시오. 해수부 공무원 북한군이 그렇게 불태우고 이런 사건,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했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2022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죽임을 당하고 불이 태워졌고 이 소식이 알려진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강경 대응커녕은 국제사회에 종전선언을 주장했던 날이었습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 발생 3시간 뒤에 화상회의 형태로 개최된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통해서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도대체가 여러분 납득이 가십니까? 문 대통령은요, 같은 날 스웨트에도 종전선언을 언급하시면서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달라. 트위터에 그렇게 올렸어요. 북한을 포함해서 중국,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믿고 비무장지대 내에서 지피 감시 초소와 병력을 철수하기로 합의도 봤어요. 국방부는 2018년 11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합의한 9.19 군사협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지피를 철거하고 병력을 모두 철수시켰습니다.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지금 당선인께서 청와대는 국민에게 환원하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용산 국방부로 직무실을 이전하겠다. 그러니까 비상사태다. 안 된다. NSC 희를 주재합니다. 어느 국민도 여기에 이해가 안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은 시범 철수 대상 11개 중에 10개를 완전 파기를 했고요. 우리 군은 1개는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초수는 200여 개가 되는데요. 그런데 지난 1월 달에 강원도 고성에서 월북자가 철책을 넘어가지고 보존 지피를 유유히 지나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당선인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주적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5년 맡겨진 국민이 5년을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50일도 채 안 남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5월 9일 12시까지 모든 권력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 허락 없이는 안 된다. 허락하지 않겠다. 거부합니다. 어쩌자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국민이 심판하시겠죠. 저는 정말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서훈 국방부 장관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저 방사포 다연장 로켓포 발사가 어저께 쏘아 올린 거, 이게 명백한 9.19 남북 군사협의 위반이라고 규정을 했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그런데 군 당국이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께서는 이게 북한 감싸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방사포 발사 장소와 낙하 지점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사포
발포 발사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북한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말이죠. 아니 이게 올해만 해도 10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핵실험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그리고 모라토리엄 파기 위협 등 군사 긴장을 높여가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아무런 행동도 안 하다가 갑자기 방사포를 발사한 게 아니라 새해 들어서 이미 10차례 이상 발사를 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것이 100% 도발이죠. 그런데 이건 도발을 볼 수가 없다. 서훈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아니 보십시오. 그 서욱 국방부 장관이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이 20일 날 방사포 사격은 9.19 합의의 파기냐 이런 질문에 민홍철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서훈 국방부 장관이 아닙니다라고 답합니다. 아니 뭐라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번에 쏜 곳은 포 사격 금지된 구역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다. 이게 말입니까? 이건 북한에서 쏜 건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9.19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거는 말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 내에서 쏘면 다 도발이죠. 그게 한국 우리 육지로 떨어질지 바다로 떨어질지 오발돼가지고 땅 떨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도발이 아니다라는 말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거는 서훈 국방부 장관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요 참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도대체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어떻게 김정을보다 윤석열 당선인이 더 우리 국민하고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치기를 합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북한이 그저께 오전 7시 18분 경부터 약 1시간 동안 평안남도 모처에서 서해상을 향해서 방사포를 4발을 쏜 게 알려졌잖아요. 이 방사포 쏜 곳이, 이 곳이 2018년 9.19 군사 분야 남북 협의서에 따라 포 사격이 금지된 지역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이게 금지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 내에서 쏘면은 다 그게 도발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말이 너무 많이 틀리고 이러니까 참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지금 국방부에서도 오늘 국회에서 국방위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직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뭔가에 쉬어서 저러는 거 아니냐?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대통령 직무실 이전보다 북한 미사일이 더 큰 위협이라고 그렇게, 아니 대통령 직무실 이전보다 북한 미사일이 더 큰 위협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국방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대통령 직무실 용산 청사 이전에 대해서 현안 질의를 오늘 진행을 했는데, 그 서욱 국방부 장관하고 박정환 합동참모부 차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을 했어요. 여기서도
계속 충돌을 일으켰는데 우리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하고. 근데 과간이 아닙니다. 자, 민주당은 이런 말을 해요. 직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집중 제기를 했고, 사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이 의원이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위기관리센터에 국정 공백이 예상이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부터 이분들이 이걸 했습니까? 5년 동안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까? 위기센터에는 국방 군사뿐 아닌 재난, 재해 등 각종 다양한 체계가 있는데 이것을 옮기고 체계를 구축하려면 3개월이 걸린다. 2달 만에 하라고 하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거는 추측이잖아요. 그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용산 국방부로 직무실을 옮겨서 바로 직무를 보고 나머지 차츰차츰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한꺼번에 다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해가 서로가 충돌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미사일을 쐈는데 이런 불안한 시기에 속전속결로 50일 동안 이사를 하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지금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나는 살다 이런 건 처음 본 얘기고, 아니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직무실 이전 추진 등과 이거 하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 새 정부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직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 기구, 경호처 등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너무너무 무리한 면이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것을 반대한 것이다,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옹호를 계속 해줍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의원들이 저는요, 이것은 우리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당선인 직무실 이전에 제동을 걸고 발목 잡기로 아주 규정을 하는 역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정 공백, 안보 공백 이런 걱정하는데 지금 신 권력과 구 권력이 협력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신 권력이 당선인께서 이런 거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협조하시고 하면 돼요. 나중에 조그만 불똥이 떨어지면 자기 책임이 있을까봐 문 대통령께서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하는 일이 아니지요. 저는 옛날에 그 경부 고속도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거 경부 고속도로 그거 하실 때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불 들고 나와서 거기서 잠을 자고 포크레인에 올라타시고 거기서 모두에게 방해를 부리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끝까지 굴하지 않고 경부 고속도로 성공을 했습니다. 훗날 어떤 일이 벌어졌죠? 경부 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이 발전에 엄청난 공을 세운 도로입니다. 다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나중에 후회했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런데 모험은 국민을 위해서 보험하는 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선인이 직무실을 청와대는 국민에게 환원해주고 용산으로 가겠다. 이 부분이 뭐가 그렇게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만약에 일어났어. 비상사태가 일어났어. 그러면 저 국방부 장관이나 또는 국방부 타워가 용산 국방부에서 거기서 일을 합니까? 거기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 나가야 전쟁터 나가야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왜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는지 참 발목을 잡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어쨌든 이사를 하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현장 목소리에 대해서는 우리 윤석열 당선인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협력만 잘 이루어지면 해결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 윤 당선인의 의지가 지켜지길 원한다. 그리고 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한 것처럼 청와대를 나와서 광화문 시대를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꼭 지켜주고 성공하길 바란다. 이렇게까지 오전에 얘기했다가 오후에 안보 공백 이후로 예산 편성을 거부합니다. 어제. 이거는요, 말인지 막걸리인지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북한 미사일이 더 큰 위협이지 용산 이전이 더 큰 위협입니까? NSC까지 열어가지고 못 가게 하는, 저 용산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대통령의 이 발상, 세상에 미사일보다 더 큰 위협이면 결론적으로 우리 윤 당선인이 완전히 무기네, 무기. 문재인 대통령은 용산 이전 관련한 NSC 그 국가안전보장 이사회를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북한이 10번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미사일 관련해서 NSC는 단 한 번밖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 이사나 계약 등 행정적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거 있죠. 아니 세상에 이러는데 어려움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지금 우리 신 권력과 구 권력이 머리 맞대고 그 현재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양보하고 해결해 주면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안보 공백은 분명히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아니 유사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무실에서 일 처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최소한 1조가 들어간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유언비를 만들어가지고 퍼뜨립니다. 어떻게 1조 원이 들어갑니까? 땅을 사가지고 다시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1000만 번, 10,000번 얘기하면 뭐합니까? 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6월 1일 날 지자체 선거에서 국민에게 표를 많이 받기 위한 그런 꼼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윤석열 당선인께서 통일동에서 직무를 보시고 그리고 저 5월 10일 날 청와대 개방하셔가지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그리고 묵묵히 열심히 하시면 6월 1일 날 국민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소속된 국민의힘 지자체 의원들에게 몰표가 올 것이다. 난 장담합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이런 분들 후회해본들 이미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100%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꿋꿋하게 뭐 어제인가 오늘인가 여론조사 하는 거 보니까 청와대를 옮기는 거 찬성 35포인트, 반대 뭐 53포인트? 이렇게 나온다고 그 토마토 미디어인가요? 여기에서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그거 나는 납득도 가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은 천번의 말씀 만만한 콩떡이다. 오지 않는다. 믿을 수가 없다. 난 그렇게 아주 단언하고 싶어요. 이게 그 사전 지리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부대가 건물을 신축해서
이동한다는 가정하에서 출발한 악의적 선동을 부리는 그 누굽니까? 김병주? 이 군 출신이죠? 이분의 논리 1조 1,000억이 들어간다. 이런 논리는 어불성설이고요. 군을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부와 외동하게 만드는 그런 꼼수가 아니냐. 그렇게 저는 단정 짓고 싶어요. 한 말씀으로. 어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시사를 여러분께 이렇게 해드렸는데 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는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김재구가 생각하는 부분은 너무 정말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도대체가.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내 편 갈라가지고 무슨 어릴 때 시골에서 집을 싸움하다가 깡통 던지듯이 그런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참 보기 싫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렇게 시사를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